콩라인이라는 말은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번번이 준우승에 머물렀던 프로게이머 홍진호 선수의 별명인 콩에서 탄생한 용어인데요. 이묘한 선수를 넘어서지 못했던 홍진호 선수처럼 UFC에도 끝끝내 챔피언에 오르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이틀전까지 오를 정도로 탄탄한 기량을 갖추고 있으나 극강으로 군림하던 챔피언의 벽에 가로막히기 일쑤였고 꾸준하게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도 그 사이 신인 선수들이 무섭게 치고 오르며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지 못한 채 케이지를 떠나야만 했는데요. 결국 1등만이 기억되는 스포츠판이기에 콩라인 선수들은 점차 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조금만 시대를 잘 타고났다면 정상의 자리에도 오를 만한 선수들이기에 많은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UFC 대표 콩라인 파이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넘버 1. 하파엘 아순사오. 27승 8패 14피니시의 전적을 보유한 하파엘 아순사오는 1982년생으로 어느새 선수 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 프로 무대로 데뷔한 그는 격투기 경력 17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파이터이며 2011년에 UFC로 입성한 뒤 무려 10년 동안 상위권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UFC 데뷔전에서 패더급으로 출전해 에릭 코크와 만난 아순사오는 1라운드 만에 KO 패배를 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벤텀급으로 체급을 내린 뒤 엄청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직 무에타이를 완벽하게 장착하지 않았던 TJ 딜라쇼를 만나 특유의 견고한 운영 능력을 보여주며 3라운드 판정 승리를 따내고 페드로 무뇨주와 브라이언 캐러웨이 등 걸출한 선수들을 꺾어내며 벤텀급 전향 후 7연승에 성공하죠. 이후 타이틀전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TJ 딜라쇼와의 2차전에서 패배하지만 기량은 여전히 건재했고 알저메인 스터링, 말론 모라에스, 롭 폰트 같은 강자들을 모조리 이겨내며 다시 4연승을 쌓았습니다. 상대의 스타일과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의 경기를 펼치는 아순사오는 이렇다 할 약점이 없는 전형적인 웰라운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능수능란한 좌우 스탠스의 활용과 단단한 수비 능력, 레프트 훅 카운터의 뛰어난 그라운드 실력까지 모든 영역에서 준수한 기량을 갖춘 그는 분명 챔피언까지 노려볼 만한 선수이지만 무엇보다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희미한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순사오는 선수비 후 공격을 바탕으로 한 포인트 싸움 위주의 경기를 펼치며 이런 스타일로 인해 지던 이기든 판정까지 가는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는 팬텀급에서 치른 15경기 중 10경기가 판정 승부였고 11승을 거두는 동안 3차례밖에 피니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진중해 보이는 외모만큼 성격 또한 점잖기만 해서 트래시 토킹을 한다거나 자신을 홍보하기는커녕 무언가 어필하는 일조차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TJ 딜라쇼, 도미닉 크루즈, 코디 가브란트처럼 확고한 캐릭터를 가진 스타 선수들에게 가려질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도 아순사오라는 이름은 웬만한 UFC 팬이 아니고서야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최근 경기에서는 3연패에 늪에 빠지며 사실상 은퇴의 기로에 들어서고 말았죠. 넘버 2. 조셉 베나비데즈. 벤텀급의 아순사오가 있다면 플라이급에는 베나비데즈가 있습니다. 그는 MMA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필이면 극강의 선수들과 동시대에 활동하는 바람에 끝내 빛을 보지 못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6년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한 베나비데즈는 데뷔하자마자 10연승을 기록하는 저력을 과시했으나 WEC에서 도미닉 크루즈를 만나 생애 첫 패배를 기록하고 이후 2연승을 쌓으며 WEC 벤텀 급 타이틀에 도전하지만 또다시 도미닉 크루즈에게 막히며 벨트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나비데즈는 다시 연승에 성공하고 WEC가 UFC에 합병된 이후 플라이급이 신설되며 베나비데즈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는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에 출전해 KO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오르지만 이번에는 드미트리우스 존슨이라는 절대 강자를 만나며 벨트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3연승
연승을 쌓으며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2차전을 치르는데 5라운드까지 접전을 벌였던 1차전과 달리 1라운드 만에 KO 패배를 당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연승을 쌓는 동안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플라이급을 지배하는 바람에 이미 2차례나 패배했던 베나비데즈에게는 더 이상 타이틀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나비데즈가 플라이급에서 거둔 성적은 13승 3패, 그중 2패는 존슨에게 당한 것이고 1패마저도 스플릿 판정으로 패한 것이기에 베나비데즈는 그야말로 2인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동안 플라이급은 어느새 드미트리우스 존슨에서 헨리 세우도로 챔피언이 바뀌게 되었고 세우도마저 은퇴를 선언하며 베나비데즈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맞이한 상대는 새롭게 떠오른 강타자 데이비슨 피게레도. 이 경기에서 베나비데즈는 2라운드 KO 패배를 당하지만 피게레도가 개최에 실패했던 바람에 2차전의 명분을 얻어내고 5개월 뒤 플라이급 챔피언 벨트를 두고 피게레도와 다시 만납니다. 1984년생으로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든 베나비데즈는 이 경기가 2인자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피게레도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했고 1라운드 만에 피니쉬를 당하며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Number 3. 존 피치. 존 피치는 앞에 두 선수와는 살짝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루한 경기 스타일 때문에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데이나 화이트와의 갈등으로 인해 노골적으로 찬밥 신세를 받은 선수이죠. 11승 2패 1무의 성적으로 UFC에 입성한 존 피치. 그는 웰터급에서 조시 버크만, 티아고 알베스, 디에고 산체즈를 연달아 사냥하며 8연승에 성공함과 동시에 당시 최다 연승 기록을 세웠고 조르주 생피에르의 타이틀 1차 방어전 상대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밸런스와 묵직한 펀치를 앞세운 피치는 5라운드 동안의 경기 끝에 판정 패배하며 16연승의 행진이 끊겼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저력을 보여주며 곧바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경기 이후 3달 만에 그는 UFC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UFC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존 피치는 자신의 캐릭터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를 괘씸하게 여긴 UFC 측에서 곧바로 존 피치를 방출해버린 것이죠. 결국 피치가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며 24시간 만에 다시 UFC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미 데이나 화이트의 눈 밖에 나버린 피치는 노골적인 푸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UFC로 돌아온 존 피치는 5연승 뒤 1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GSP에게 도전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지만 모든 경기를 판정으로 끌고 갔다는 이유로 타이틀전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지루한 경기의 대표적인 파이터인 제이크 쉴즈가 피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피치의 UFC 커리어는 얼마 가지 못하고 막을 내립니다. 그는 조니 핸드릭스에게 1라운드 만에 충격적인 KO 패배를 당하고 이후 에릭 실바를 꺾어내지만 데이미안 마이아에게 패배하면서 UFC로부터 또다시 방출 통보를 받게 되죠. UFC 전적 14승 3패 1무로 훌륭한 성적을 쌓았으나 다시 억울하게 방출된 피치.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새롭게 도전한 WSOF 무대에서 챔피언 벨트를 따냈습니다. 이후 벨라토르로 이적한 피치는 폴 데일리를 꺾어내며 저력을 과시했고 로리 맥도날드와 무승부를 벌이는 등 아직까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umber 4. 유라이어 페이버. 최초의 경량급 스타파이터이자 UFC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유라이어 페이버. 그는 MMA 명문팀 알파메일의 수장으로 2003년부터 프로 경력을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키드라는 별명답게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수많은 승리를 쌓았습니다. 페이버의 출발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11승 1패의 전적으로 WEC에 들어간 뒤 첫 경기만에 패더급 챔피언에 올랐고 이후 도미닉 크루즈를 포함해 쟁쟁한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며 13연승과 더불어 타이틀 5차 방어에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좋았던 기세는 여기까지. 페이버는 마이크 브라운에게 WEC 챔피언 벨트를 뺏기고 나서부터 비타이틀전에서는 모조리 승리하고 타이틀전만 가면 무조건 패배하는 불운의 공식이 시작됩니다.
그는 마이크 브라운과의 2차전에서 5라운드 동안 접전을 펼쳤으나 판정에서 패배하며 벨트를 돌려받지 못했고 곧바로 조제 알도와 타이틀전을 치르지만 5라운드 내내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기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이후 벤텀급으로 내려간 페이버는 타이틀전이 아닌 경기에서는 모두 귀신같이 승리하며 금방 타이틀샷을 부여받고 도미닉 크루즈와 2차전을 벌이지만 크루즈의 화려한 풋워크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며 만장일치 판정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중소단체 경력을 포함하면 이때까지 페이버가 치른 타이틀전 횟수는 무려 19번! 30전의 경력 중 절반 이상을 타이틀전으로 보낸 셈인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페이버의 끝을 모르는 타이틀전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도미닉 크루즈의 부상으로 잠정 챔피언 벨트를 두르고 헤난 바라오와 겨루게 된 페이버는 시종 일관 타격에서 밀리면서 또다시 패배. 곧바로 4연승에 성공하며 헤난 바라오에게 재도전하지만 이번에는 1라운드 만에 패배를 당하며 오랫동안 지켜온 콩라인의 저주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뛰어난 신체 능력과 수준급의 그래플링 실력, 쓸만한 펀치 파워를 가진 페이버이지만 라이트 오버핸드에만 치중하는 단조로운 스타일은 무섭게 발전하는 MMA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렇게 슬슬 하락세가 시작되나 했으나 이어지는 벤텀급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TJ 딜라쇼에게서 챔피언 벨트를 뺏어온 도미닉 크루즈와 대망의 3차전을 벌입니다. 1979년생으로 이미 은퇴를 목전에 둔 페이버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타이틀전 기회. 그러나 트렌디한 크루즈의 움직임을 페이버가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만장일치 판정 패배를 당하며 라이벌 관계에 끝을 맺었습니다. 결국 UFC 챔피언에 오르지 못한 유라이아 페이버. 이제는 팀 알파메일의 후배 선수들이 그의 꿈을 대신 해주기를 바라봐야겠네요. 넘버 5. 케니 플로리안. UFC 콩라인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케니 플로리안은 UFC에서 4체급이나 경험한 이색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낌새가 좋지 못했는데요. TUF 시즌1에서 미들급으로 참가하여 결승전까지 올랐으나 디에고 산체즈에게 1라운드 만에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고 웰터급으로 체급을 내려 2연승을 쌓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하향하고 션 셔크와의 타이틀전에서 5라운드 접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이후 6연승을 쌓으며 다시 한번 타이틀전 기회를 받은 플로리안. 그는 BJ 펜에게 도전했으나 4라운드에 초크를 헌납하며 또다시 패배. 곧바로 클레이 구이다와 고미 타카노리를 잡아내며 반등을 노려보지만 그레이 메이나드에게 덜미를 잡히며 처음으로 타이틀전이 아닌 시합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타이틀전을 위해 멀리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자 패더급까지 체급을 내리게 되고 패더급 한 경기만에 타이틀샷을 받으며 조제 알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12연승을 구가하던 알도는 그야말로 폭군 그 자체였고 판정까지 경기를 끌고 가기는 했으나 끝끝내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챔피언이 되기 위해 미들급에서 패더급까지 여정을 떠났던 플로리안. 이 경기를 끝으로 그는 다시 케이지에 오르지 않았고 은퇴 후 해설자로 전향하여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UFC 대표 콩라인 파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기와 운 또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점지해줘야만 챔피언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